자, 하중기 선생 이 사주를 보러 왔던 이야기가 이제 자기 책에는 하중기 감명사례의 1번입니다. 두부장수 이야기예요. 어떤 거냐면은 하중기 선생이 사주를 잘 본다고 하니까 두부장수가 두부를 팔러 와서 그 하중기 선생한테 두부를 팔러 왔는데 두부값 안 받을 테니까 내 사주 좀 봐달라고 해가지고 하중기 선생이 봐줬다는 거예요. 이 사주복은 나오자 이제 첫 번째 하중기 선생이 이 두부장수에게 생년월일을 좀 보자. 생년월일을 물어봤는데 이 아이가 그 생시를 몰라요. 언제냐? 그랬더니 소죽 쓸 때 났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대략 저녁에 해 떨어질 때 났다. 그래서 해 떨어질 때 났다고 하니까 이제 그 사주를 놓고 이 사주를 이렇게 시간을 계산했다고 해서 제가 계시 시간을 계산했다고 제가 계시라고 이제 적어놨습니다. 근데 술시라고 적어놓고 하중기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 이 시간이 맞으면 너는 나이 많은 형이 하나 있을 거다. 맞습니다. 여동생이 하나 맞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육친과 이게 맞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사주를 받아요. 너는 얘는 공부를 못했대. 글자를 겨우 쓸 정도. 너 공부를 못했어. 나중에 부동산, 호텔 등으로 백만장자가 될 것이다. 지금은 가난하지만 91년 임신년부터 돈을 벌게 될 거다. 그런 얘기를 해서 아주 이 두부장수가 좋아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사주를 놓고 확인해 볼 이야기. 하중기 선생이 너 나이 많은 형이 있다. 형제가 항상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혹시 그 새로 오신 분들은 명리 공부를 많이 하시나요? 우리 서 선생 한번 그동안 좀 늘었어요? 형제는 뭘로 찾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실제 사주에서 보면은 비겁을 형제다라고 하는데 비겁이 어디 있어요, 이 사람? 비겁을 형제수로 계산하면은 잘 안 맞아요. 여러분 자기 사주부터 생각해 보세요. 내 사주의 비겁이 정말 나의 형제인가? 숫자를 해봐요. 안 맞아요. 근데 하중기 선생은 이 사주를 보고 너는 형이 하나 있고 동생이 하나 있다라고 얘기할 때 뭘 보고 얘기했는가? 뭘 보고 얘기한 거예요? 내가 정화인데 정화의 비겁이 어디 있어요? 미하고수. 그러니까 미 중에 정화가 형, 술 중에 정화가 여동생. 이렇게 봤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은 삼형제 중에 둘째구나라고 생각하면은 땡. 그거 안 맞아. 늘 우리가 실전에서 보는 게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근데 거기까지는 책이나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는데 그 다음을 가르쳐 주지 않아서 이 사주의 어머니를 찾아야 돼요. 이 사주의 어머니는 누구예요? 묘가 인성이니까 묘 중에 뭐가 올라갔어요? 여기가 모궁이잖아요. 어머니 자리. 근데 저 묘가 누구랑 합했어요? 미와 합하고 이쪽에 술과 합했죠. 묘미가 합하고 묘술이랑 합했죠. 어머니가 낳은 게 나잖아요. 그죠? 어머니가 낳은 게 난데 그럼 어머니가 낳은 어머니의 식상이 나잖아요. 근데 을목이 낳은 정화가 미와 술에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나랑 어머니랑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합의 관계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그게 형제가 돼요. 네. 그래서 어머니가 묘미합, 묘술합했기 때문에 진짜 내 형제가 됩니다. 그래서 미중의 정화를 형이라고, 술중의 정화를 너의 동생이라고 확정해서 말할 수 있다. 근데 술중의 정화는 왜 여동생이에요? 네? 술이라서 그래요. 술이면 여동생이 되나요? 양양
뭔 음양이 달라? 술은 양이지. 술. 예? 술. 술 중에 정하잖아. 근데 원래 그게 남자 형제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죠? 네. 왜 여자 형제라고 찍었는지. 축술형 하나, 형이나 충, 형충, 그 다음에 천이 가면 성이 바뀌어요. 네. 근데 원래 술 중에 있던 정화는 화오에 있잖아요. 오에 있는 정화가 축술형을 해서 성이 바뀐 거예요. 안 바뀌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동생은? 남자 죽었어. 남동생. 네. 만약에 안 바뀌었어. 안 바뀌었습니다. 형을 그대로 형이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버지 궁이 나쁘면 일단 아버지가 술을 먹어야 돼. 술을 안 먹으면 도박을 해야 되고 술도 안 먹고 도박도 안 하고 건전하고 성실해야 되면 그 아버지는 어떻게 된다? 일찍 돌아갑니다. 네. 나의 제가 늘 얘기하는 나의 그 처궁이 안 좋아. 그럼 제일 좋은 게 뭐예요? 네? 바람을 피우면 돼요 마누라가. 그럼 깨끗해. 근데 바람을 안 피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돈이 나가. 돈이 마누라가 도망도 안 가고 돈도 안 나가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야 돼요? 네. 자기 몸이 재산이니까 자기가 병원에 간다. 이 순서대로 일어난다. 그러니까 축술력이 저 사주에 형제궁으로 되는데 너 동생 죽었니? 안 죽었어. 그럼 여기 있는 거야. 네. 그렇게 감명한다. 어릴 때 공부를 안 했대. 어릴 때 공부 안 한 거 어떻게 알아요? 스불상정. 그렇죠. 저 계절이 지금 묘월이에요. 묘월. 묘월은 뭐예요? 묘월은 뭐가 필요해요? 병화가 필요한 거예요. 개수하고 병화. 근데 얘는 묘월에 태어났는데 누굴 띄웠어요? 병화가 아니라 정화. 그러니까 을목이 정화를 생각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생목이 정화를 생각하면. 네? 연기가 막 눈이 매워 일단. 네? 뭐가 앞이 뿌예. 그러니까 뭐예요? 까막눈이. 정화는 원래 누구를 만나야 돼요? 정화는 불이잖아요. 간목을 만나. 근데 얘는 간목을 못 만나고 누굴 만났어요? 을목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을이 정화를 태우니까 연기만 풀풀 나고 인생 전반기는 안 풀고. 을목이 기신이라는 거예요. 짝이 맞지 않아요. 병하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귀신 끌릴 기자. 네, 꺼릴 기자 기신. 네. 그러니까 인성이 기시니까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안 했다.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건 이 사주가 갖는 전반적인 세 가지, 세. 네. 일주가 한 거지 않는 거예요. 일주 정화는 뭘 하고 싶어요? 을목을 키울 수가 없죠, 정화가. 경금을 네? 경금을 녹이려. 네. 원래 정화는 경금을 녹여야 돼. 그죠? 격갑 인정을 해야 되는데 얘는 정화가 경금을 녹이려면 반드시 누가 필요해요? 간목이 필요한데 간목이 아니라 을목을 띄웠다는 거예요. 그게 이 사주를 보는 첫 번째 맞죠. 얘는 간목이 아니라 을목을 띄웠다. 그 을목이 누구예요? 육친을 보면 어머니. 그 어머니가 어떤 사람이에요? 아주 악독한 어머니가. 도움 안 되는. 도움 안 되는. 그러니까 도움 안 되는 엄마는 세상에 없는데, 그죠? 도움 안 되는 엄마가 어떤 거죠? 나를 버리고 그 시장에 장사하러 가는 엄마. 매일 아픈 사람. 매일 아프거나. 네. 어머니 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덕이 없다는 건 얘 출신 성분이 어떻다는 거예요? 엄청 안 좋다. 부모궁이 기신이다. 아버지 일찍 죽었을까요? 네? 안 죽어요. 왜 안 죽어요? 아버지 누구예요? 경금. 네. 경금이 아버지 맞아요? 왜 아버지예요? 그렇죠. 어머니랑 아빠니까. 네. 묘하고 관련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아버지가 맨 뒤에가 있어서. 근데 이 사주는 정화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정화는 경금을 녹이려고 그래요. 정화는 경금에 녹이려고 그러는데 얘는 자기 밑에 누굴 뒀어요? 축 재고를 깔았다는 거예요. 예, 예.
그 자기 좌하인 축토를 가지고 뭘 하고 싶어요. 네. 축토를 가지고 뭘 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돈을 벌고 싶어하는 거예요. 사주의 방향이 정해져 있어요. 정화는 경금을 녹여야 되는 게 식간의 대원, 식간론의 대원칙이기 때문에 이제 얘는 공부를 하는 애가 아니라 뭘 하는 애예요. 돈을 버는 애인데 그 다음에 경금의 정화에 관심이 가 있다는 걸 보고 나면 이 사주의 의향이 읽힙니다. 을경이 합하고 있잖아요. 뭘 하겠다네. 묘월의 을목은 뭘로 바뀌어야 돼요? 경금으로 바뀌어야 돼요. 묘월의 을목이 경금으로 바뀌는데 경금으로 바뀌는 게 언제라고 써 있어요? 30대 후반부터 시작해서 40대가 되면 을목이 경금으로 바뀐다는 거죠. 네. 경금은 이 사주에 뭐예요? 돈. 네. 그러니까 얘는 뭐 하는 애다? 돈 버는 애다. 딱 정해져 있어요. 을목이 경금으로 바뀌는 시기가 경금이 뒤에 있잖아요. 경 그냥 언제인지 어떻게 압니까? 그냥 아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써 있잖아요. 여기가 몇 살이에요? 45. 45세. 45세 이후네요. 45세이면 재벌이 됩니다. 돈을 번다는. 여기는 안 바뀌어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주의 앞에 부분 을목을 키우고자 할 때는 안 돼. 을목과 정화 관계가 안 좋대. 근데 경금을 정화가 녹이고자 하면 된다는 거예요. 사주의 앞과 뒤가 다 안 돼요. 구조가. 그다음에 제가 여기서 맨날 이야기하는 거라면 이 사주의 구조는 세력이 어떻게 구성돼 있어요? 그러면 일주의 그 저기 뭡니까 축의 그 지정간 신금도 작용을 한다 이런 얘기. 작용하는 게 제잖아요. 이 사주의 세력은 어떻게 구성돼 있어요? 목화가 금수를 제어하고 금수를 어떻게 제어하고 있어요? 충미충으로 제어했네. 경금 어떻게 제어했어요? 묘월의 원력인 을목을 띄워가지고 을목이 등령한 을목이 저 약한 태절지 않은 경금을 완전히 합해서 제어하고 있죠. 경금의 근이 되는 축을 축술형 충미충으로 날려버렸으니까 저 사주에 있는 경금은 완전히 제압됐다고 할 수 있죠. 그럼 제가 이야기 1번, 2번, 3번 중에 이 사주는 어떻게 해야 돼요? 3번에 해당. 3번에 해당되니까 경금이 커질수록 좋다. 여기까지는 이제 쉽게 감명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이 사주 그릇을 봐야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 사주의 그릇은 사주 전체가 국을 이루어서 경금을 좌하 축토에 인묘한 경금을 축술형 축미충으로 해가지고 금을 완전히 제압했으니까 재고를 여는 게 이 사주의 명인 거예요. 재고를 제압하고 있다는 거예요. 재물의 창고 축토를. 그러니까 재고를 제압했으니까 어때요? 발재, 거부의 명. 근데 그럼 언제 돈을 버느냐? 기본적으로 이 축부터 시작해서 최고 부자를 정해야 된다는 걸 아시거든요. 그죠? 자식은 어떨까요? 이 사주의 자식. 자식은 관이잖아요. 관이 없네? 자식은 누가 자식이에요? 축소의 개수가 있네. 일단 보면은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하나를 절단내는 세력을 위해서 한 놈을 괴롭히거나 잡으러 가면 인생에 성공할 수 있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육친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다친다고 했어요. 그 재고를 축미충 축술형으로 해가지고 재고를 제압하면 누가 다쳐요? 마누라가 다치는 거예요? 자식? 네? 이 안에 둘 다 다치지. 근데 이 사진 보면 아까 묘목이 어머니인데 묘미합, 묘술합 해가지고 미중정화, 술중정화를 형제로 본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성궁 술의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형제관계가 네? 술에서 뭐가 올라갔어요? 정화 또 묘술합 그죠? 네.
묘목은 자기 자손과 관련돼 있죠. 네. 묘중에 또 을목이 올라가. 을목은 그러니까 자기 자식으로 볼 수 있어요? 있죠. 있겠죠. 왜냐면 묘술합하고 을묘와의 관련이 있잖아요. 근데 을목이 자기 아들 되면 저 사주의 목은 뭐라 그랬어요? 어머니가 아니 희신과 기신으로 보면 기신. 그럼 아들이 어떻겠어요? 네, 말씀 아버지 재산을 나눠 갖는 저 말아먹기 십상이다. 그래서 이 사주는 그 나중에 혁명군이 그 하중기 선생님 돌아가신데 TV를 보는데 어떤 사람이 농업으로 돈을 벌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기업가 호텔 지배인 뭐 토목업으로 돈을 번 사람이 거액의 돈을 그 양로원 노인복지 사업에 투자하겠다는 게 TV에 나와서 인터뷰하는 장면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하 선생의 감명이 맞았구나 라고 알았다는 건데, 근데 대개 여러분들 그런 사람 아들은 아버지를 좋아해요? 싫어해요? 매우 싫어하죠. 그러니까 아들과의 사이가 나쁘죠. 묘술 앞에서 음력이 올라간 모습입니다. 자, 그러니까 목화가 세를 이루어서, 네? 그죠? 경금과 축토를 제압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면 이 사주가 왜 발제하는, 왜 부자가 되는지 압니다. 언제? 45세쯤. 구체적인 명조를 보면 을해 때문에 신민년에 돈을 벌기 시작해서 부자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그럼 이 사람이 하중기 선생을 보러 갔을 때는 자운이잖아요. 자운에는 왜 두부 장사하고 못 살았을까요? 그걸 풀어야지. 왜 그래요? 묘월 을목은 을목이 잘하면 수가 있으면 좋잖아요. 수가 있으면 좋은데 왜? 또 제가 금수를 제압해서 수가 있으면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자운에 두부 팔고 있어요? 왜? 자매형에서 그래요? 자매형하면 두부 팔아요? 네. 그렇죠. 여기에 돈이 여기에 들어가서 축술형 충미충 해가지고 얘를 제어하는 게 이 사주의 제일 큰 특징인데, 자운형은 어떻게 돼요? 자축이 합을 하는 거예요. 충미충 축술형이 발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 망해가지고 두부 장사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운이 지나니까 돈을 벌어. 네. 이렇게 축술형 충미충으로 자기 좌하에 갔다 온 재물의 창고를 열어가지고 거기에 있는 돈을 갖다 써야 되는데, 자운이 오면 자축합해가지고 고를 막아버린다. 개고된 고를 다시 닫아버린다. 그 자기 좌하에 갔다 온 돈을 갖다 쓸 수가 없게 된다. 그래서 자운에 돈 만들어서 팔았다. 재관이 형충을 만나지 못하면, 그 고를 열지 못하기 때문에 큰 돈을 벌지 못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전형적인 사례에 해당합니다.